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또 하락을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는 어제로서 11거래일째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6년 만에 최장기 상승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 이후에 비중들이 소폭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주들 힘을 내줬고요. 빅테크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경기 민감주들 역시나 상승을 해주면서 이 3대 지수의 힘을 좀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가오는 새벽부터 열리는 금리 인상,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좀 퍼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면서 3대 지수 상승에 힘을 더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일 미국 시장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 그 상승폭을 좀 줄여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광부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262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각각 780억 원, 7,522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 8천억 원이 넘는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93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1,266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406억 원, 827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제 시장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차별화 장세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업종별, 이 종목별 전략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 어떻게 좀 포트를 꾸려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와 함께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늘은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인 조정 장세가 예측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확인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움직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까지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 저희가 공략해볼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모조리 뉴스가 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얘기들로 도배가 됐었죠. 그래서 오늘도 강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 그다음에 2차 전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도 2차 전지가 가면 따라갈 수 있어요. 과거에서도 2차 전지가 IT였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움직이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근데 그 소재 부품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하고 약간 같이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약간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뭐 자율주행 움직이고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뭐 이런 상관관계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포스코 그룹주만 움직이는데 자, 지수를 보면요. 지수는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의 힘으로 2,600 거의 30라인까지 올라갔었죠, 어제.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의 신고점은 2,650 라인인데 거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자동차가 가든 조선주가 가든 IT가 가든 2차 전지와 함께 조금만 밀어주게 되면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오늘도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종목들이 어쨌든 순환을 하든 뭐가 따라가든 뭐 따라가는 게 순환매죠 뭐. 차별화 장세긴 하지만 저걸 뚫게 되면 이제 순환매 장세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따라갈 텐데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움직이면 IT 소재 부품 장비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은 고점을 뚫고 강하게 움직이는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가온칩스도 있고 동진세미캠, ISC, 대덕전자, 뭐
HPSP 이런 종목들 보면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뭐 HSPS, HPSP 이런 종목도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밑으로 수서바퀴는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우상향을 그리면서 뭐 같아요? 모습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뭐 이런 애들처럼 우상향을 그리면서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과 뭐 이런 애들, 뭐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뭐 등등 IT,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 2차 전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강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섹터들도 주도주로서 힘을 내고 있는 중이라는 건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소강 상태에 이르거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급락하는 건 필요 없어. 급락하면 다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급락하면 안 돼, 쟤네들은. 쟤네들이 잠깐 쉴 때에서 바톤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이런 IT 쪽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근데 오늘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장중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수페타시스도 또 신고점을 가고 그래서 신고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기 시작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나스닥 리밸런싱 이슈가 이제 시작이 됐음에도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평온해요. 조용합니다. 뭐 빠지는 거 없이 조용조용하게 밀리고 61선, 21선 지지, 다우존스도 뭐 안 빠지고 잘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내일 있을 FOMC 그리고 오늘 있을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그것 때문에 잠깐 출렁거리기는 하겠지만 뭐 얘네들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생각이면 벌써부터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안 좋아서 위험하다 그러면은 벌써 어제 오늘 이미 벌써 이렇게 빠졌을 텐데 안 빠지고 버틴다는 얘기는 흔들어도 우상방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FOMC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 임상을 할 거라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하고 양봉이 나오고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2650을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돌파를 못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기서 뭐 포스코홀딩스 좀만 더 올라가면은 그냥 바로 돌파가 되는데 어제처럼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로 뚫어버리든 삼성전자로 뚫어버리든 어쨌든 뚫게 되면 종목들이 바닥에 있고 싸게 있는 애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애들 말고요. 죽어 있는 애들은 영영 잘 안 간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극심한 차별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제약주를 계속 떨어지고 뭐 시젠 같은 애들부터 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애들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주성엔지니어링하고 차트 자체가 틀려요. 주성엔지니어링,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랑 지금 대부분 물려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절반 이상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올라가나 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트가 틀려서 그래요.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봐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우하향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반드시 끌어당겨서 들어 올려야 돼요. 어떻게?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상향, 그걸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정배열 종목들로 해서 조정식 그쪽을 공략을 하고 매매를 해도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올해 내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또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2차 전지만 혼자 갈 수가 없고 IT주도 같이 움직이게 될 거다. 어차피 둘 다 IT예요. 2차 전지는 자율주행차 때문에 움직인 거잖아요.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운행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쓸 거다. 그래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가 움직인 건데 그렇다고 치면은 그럼 2차 전지 말고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반도체 들어간다 그랬죠. 너무 양극재만 이슈가 되고 그쪽에 움직이는데 글로 돈이 쏠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걔네들도 IT고 반도체도 IT고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주춤거리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기 쉬운 게 반도체겠죠. 뭐.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제 코스닥 시장 이 포스코 그룹주와 2차 전지가 강력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 힘이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그 힘을 이어받을 섹터, 이제 같이 움직여줄 섹터는 바로 반도체, 이 IT 부품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닥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반도체, IT 부품주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제공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LB세미콘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표적 종목인 LB세미콘 역시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 하시면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의 표적 종목 LB세미콘 전문가님 어떻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LB세미콘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일단 한미반도체도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고 일단 시스템 반도체, PCB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재료, 부품주, 그러니까 장비주, 뭐 이렇게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생긴 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이죠. 그래서 정배열 섹터에서 지금 눌림목 패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유니셈도 그렇고 코리아 서킷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눌리다가 지금 양봉이 뜨고 있는데 LB세미콘은 지금 양봉이 아직 안 떴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떴으니까 얘도 조만간에 뜨겠지라는 관점으로 저점 매수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먼저 가는 거고 그다음에 FOMC 이후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지금 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물론 계속 얘가 바뀌죠. 또 지나면은 또 금리 또 두 번 더 할 거다. 또 지나면은 금리 안 할 수도 있다. 또 지나면 또 금리 또 두 번 할 거다. 또 그러다가 또 금리 안 할 수도 있다. 계속 얘들 말장난을 하는데 뭐 그러려니 말거니 어쨌든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무너지지만 않으면 반도체 바닥론 요 얘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계속 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좋은 얘기 나올 거니까 지금 바닥에 있을 때 매매로 공략하기 쉬워서 어제도 심택 공략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수익 달성됐잖아요. 그것처럼 LB세미콘도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LB세미콘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또 잘 공략해볼지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LB세미콘을 공략을 했습니다. 8,780원의 매수가에서 1.4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화요일에는 테스 22,000원 지점에서 2.73%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수요일에 확인해본 원익 IPS는요. 33,00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뛰어넘는 5.2%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목요일에 다시 한번 테스를 공략했습니다. 22,050원의 매수가에서 2.49% 수익률을 또 한 번 키워갔습니다. 금요일에 공략해본 심택은 34,000원 지점에는 매수가에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계속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 다시 한번 심택을 공략을 해봤죠. 34,500원의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 이 매수가에 딱 도달을 해주고 오늘도 그 수익률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4.3% 수익률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09.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표적 종목 바로 심택이요. 오늘 이 시점 기준으로도 그 수익률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심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심택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패턴이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림목을 주고 나서 21선 지지 라인. 그래서 원래는 34,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가 좀 쌀 것 같은데 어제 지수가 강했죠.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시장을 왜곡을 하면서. 근데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수를 뚫어주는 돌파구가 돼주는 섹터가 하나 나와서 걔를 뚫어주게 되면 그 뒤에 다른 섹터들도 쫓아가거든요. 뭐 2차 전지가 됐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됐든 아니면 2차 전지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든 자율주행차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든 뭔가 얘기를 엮어가지고 시장을 뚫게 되면은 지수가 강해져 버리니까 매수세가 계속 매수세를 불러오면서 과거에 움직였던 흐름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리고 이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코스닥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데 안 좋다면 안 좋으면은 코스피는 형이고 코스닥은 아우라 그러죠. 그러면은 형이 되는 코스피가 무너지기 전에 그러면은 먼저 코스닥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장이 안 좋으면. 근데 코스닥이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이 시장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만 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심하긴 했죠. 근데 포스코 그룹주로 어쨌든 코스피를 이렇게 땡겨 올려놨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고 계속 저렇게 버틴다면 종목들이 결국 바닥에서 갈 건데 그럼 뭐가 갈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심택을 얘기했던 거예요. 심택이 우상향에 있고 기관들이 자꾸 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눌림목에서 사면은 수익이 날 거다. 근데 정말 요만큼 움직였어요. 요만큼 움직였는데 4.3%나 올라갔죠. 뭐 절반 정도를 팔고 뭐 나머지를 가져가는 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뭐 욕심을 내서 더 가져가 볼래요 하는 사람들도 뭐 제가 뭐 나쁘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 게 뭐 올라간 게 있어야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얘가 뭐 이만큼이나 올라갔으면 아유 많이 올라갔네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제 조정받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뭐 이쪽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다지고 21선 찍고 그냥 양봉 나오고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고요.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거를 팔려면은 좀 띄어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끝은 아니다. 근데 수익 났으면 절반을 파는 건 아주 잘한 거다. 왜냐면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니까. 만약 안 내려오고 얘가 38,000원, 4만 원 가면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가버리면 절반만 갖고 있는 분들은 아쉽죠. 절반을 팔아버렸으니까 다른 거 사면 되죠. 뭐 주식이 뭐 심택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얘도 가고 쟤도 가고 뭐도 가도 그러면 계속 얘네들은 순환할 것들이 많습니다. PCB,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이렇게 순환하니까 어쨌든 수익 달성된 분들은 축하드리고 뭐 2차 전지 부럽지 않게 얘네들이 좀만 더 올라가면 2차 전지 부럽지 않죠. 좀만 더 올라가면. 근데 이거 4.3% 수익도 작은 건 아닙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BM 뭐 하루 움직이는 폭 보면 어제도 보면 걔네들도 거의 3%, 4%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가끔가다 그 중에 하나가 튀면은 막 8%, 10% 움직이는데 IT 부품주도 한 번 튀면은 10%, 15%도 가요. 오늘 이미지스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 부품주들도 2차 전지의 수익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움직이기는 한다. 근데 여전히 강한 쪽은 2차 전지가 맞죠. 안전하게 하려면 반도체가 낫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심택 그렇고요.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 어제 이어서 여러 가지 또 살펴볼 건데, 자 하나마이크론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뭐 자주 설명하니까 그냥 뭐 짚고만 넘어갈게요. 수익률은 104.3%가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지는 못하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그냥 바로미터로만 보시면 돼요. 안 죽죠? 지지하죠?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얘는 61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거 맨날 올라가는데 오늘도 또 고가를 돌파하고 어제도 신고가로 가갖고 어제 그저께가 580 몇 프로였는데 수익률이 지금 619.3%입니다. 뭐 이러다 700% 가겠어요. 이러다가 살 수는 없고요. 당연히 올라가는 이슈는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PCB를 납품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는 건데 얘만 PCB가 아닌데 얘만 이상하게 움직여요. 뭐 대덕전자도 차트를 보면 좋아요. 강하죠? 돌파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얘도 올라갔다 눌렸죠? 얘도 위로 올라갈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2차 전지만 꼭 해야겠다. 뭐 2차 전지 아니면 나는 안 돼 하는 사람들 꼭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꼭 2차 전지만 아니어도 된다.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트가 좋은 PCB 관련주들 많아요. 걔네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요. 뭐 심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게 다 PCB 관련주 쪽인데 차트면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2차 전지를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 좀 무서워 보인다는 사람들은 괜히 뭐 그거 건들 필요는 없다. 어차피 그쪽에서 수익 나나 이쪽에서 수익 나나 수익만 나면 된다 그러면 뭐가 더 큰 수익이 나는지는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쪽은 올라간 게 없어서 안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뭐 심텍 이런 애들도 좋아 보이죠.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더 가면 더 갈수록 나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언젠가는 조정을 세게 받겠죠. 뭐 얘만 받겠습니까? 얘만 조정받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도 뭐 코스모화학도 코스모신 소재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조정받을 때는 뭐 다 같이 조정받을 텐데 요즘에 또 극심한 차별화가 또 유행이니까 안 떨어져요, 잘. 자, 그렇고요. 어째 살 수는 없어요. 자, 다음은 TSE. TSE. 자, 이것도 계속 모양만 만들고 있는데 얘가 고점을 돌파하면 웬만한 IT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의 영역이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괜찮고요. 뭐 단타를 하게 보겠다 그러면은 해도 뭐라 하지는 않겠는데 양봉이 좀 깔끔하게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은 좀만 더 만들어 놓으면 양봉 뜨고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은. 일단 얘도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쪽입니다. 그리고 심텍, 아까도 얘기했었던 심텍. 모양은 이뻐요. 여기서 이제 양봉만 이렇게 다시 계속 만들어주고 요것만 뚫어 놓으면 그러면은 좀 강하게. 그러니까 일단 지수가 2,650을 뚫고 여기를 뚫고 한 번 움직이면은 요즘에 또 극심한 또 차별화장이 또 유행이니까 한 번 돌파가 되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계단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움직이다가 불꽃 시세 팡팡팡 치고 가는 거죠. 포스코홀딩스처럼 살살살 올라가다가 불꽃 시세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이쪽도 불꽃 시세가 나오는 거는 일부만 그래요. ISC처럼. 이렇게 불꽃 시세 나오는 거는 일부만 그렇고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 같이 불꽃 시세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심텍. 자, 넷패스. 자, 얘도 피스턴은 비슷하죠. 아까 그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표적 종목 드리는 LB 세미코처럼. 그래서 대부분 올랐다가 최근에 반도체주들 강할 때에서 올랐다가 반도체주들이 시장이 조정을 살짝 받을 때 같이 좀 조정을 받고 밑에서 지금 21선 안에서 지지해주고 있는데 얘도 양호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여기 양봉이 아침에 양봉 이쁘게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로 지금 돌아섰어요. 그래도 잘 지지하고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지면 다시 여기 다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뭐 조만간에 다시 양봉 나올 때 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SF 반도체 또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뭐 마이너스가 나거나 뭐 그랬던 종목들이었는데 다 그래도 10% 이상 이것도 15.8%, 15.9% 뭐 이런 식으로 수익 달성을 해줬던 종목이라 그러니까 매매하기는 참 재미있는 종목이 맞죠. 내려올 때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하는 종목인데 얘도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LB세미콘으로 할 거냐, 심텍으로 할 거냐, SF 반도체를 할 거냐, 종목의 차이와 속도는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반도체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ISC가 있고, 먼저 움직이는 STI가 있고, 한미 반도체가 있을 뿐, 걔네들이 계속 강세를 주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다른 IT 부품주들도 결국은 따라 움직이는데 아직 지수가 정신을 확 차려줘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도치 모습이라서 그래서 종목들도 좀 주춤주춤 거리네요. 그래도 눌림목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LB세미콘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IT 부품주의 상태들이 지금 급락은 없어요. 이제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다지는 모습인데 이 정도 내에서 사주면 돼요. 아까 전에도 8,3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지금 8,260원 현재 가격에서 살 수 있고요. 어제도 심텍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급락은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발표 이후에서 미국의 IT 부품들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오늘이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플러스가 나거나 내일 이제 물론 FOMC까지도 봐야 되지만 FOMC가 이미 벌써
뭐 한 0.25 할 거라는 거 얘기 이미 나왔으니까 뭐 설마 뭐 1% 하겠어요? 그냥 한 0.25 정도 하겠지.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뭐 충격받고 떨어지기보다는 재료 소멸로, 그러니까 악재 소멸 뭐 이런 걸로 재료 소멸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주면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 저점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떠 있는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는 LB세미콘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LB세미콘 만나봤습니다. 어제는 좀 바닥을 보여줬는데 이 바닥을 딛고 좀 다져주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8,260원 잡아주셨는데요. 오늘이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시점에서 해당 종목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IS 동서입니다. 매수가는 34,3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건설 관련주로도 꼽히지만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꼽히면서 어제부터 이렇게 상승의 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78% 상승을 해주면서 정말 수익권역에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좀 짜봐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IS 동서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IS 동서 시가총액이 1조나 되는 종목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거래가 일전에 1월달, 2월달에 잠깐 들어와서 올렸다가 지금 여기가 2월 21일이니까 올해 2월달에서부터 계속 떨어지죠. 일단 그리고 나서 거래량들이 조금 말랐어요. 이러면은 뭐 활발하게 빨리 급등하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매수 가격이 높지를 않고 지금 현재 가격 비슷하니까 많이 빠졌고 해서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천천히,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려면 거래가 더 빨리빨리 실려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4만 원에서 꼭 팔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4만 원까지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이니까 37,500원에서 4만 원 사이 이 정도 목표 가격을 보고 천천히 가져가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신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요. HLB? 예. HLB.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12%고요. 가격은 36,000원 정도 되는데요. 36,000원 정도 되시고 11%. 예. 자, 요즘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잘 안 움직이죠? 예. 뭐 2차 전지 섹터만 다 몰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차트를 맞습니다. 보니까, 네, 차트를 보니까 36,000원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은 터치를 해줄 수 있네요. 예. 네. 근데 워낙 제약주들이 약하니까 뭐 한미약품, 녹십자, 뭐 유한양행,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그러니까 그 포스코홀딩스처럼 코스모화학처럼 좀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그래야 얘네들도 활발하게 빨리빨리 움직일 텐데 예. 오늘도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물론 아침보다는 조금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예. 에코프로비안, 에코프로도 지금 아까보다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자꾸 득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 밑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로 이게 이쪽으로 순환할 가능성이 높아버리니까 제약주들 쪽으로 이슈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은 당분간은 뭐 가져가는 데는 괜찮은데 당분간 이쪽을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제약주들이 별로 그렇게 세게 안 움직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정상적으로 수급이 절로 몰리다 보니까 그러면 무중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중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예, 예. 원래 무상증자 준다 그러면 호재가 돼서 원래 급등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수급이 일로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추매해서 저걸 무중을 더 그을 필요는 없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무중을 받기 전에 올라가니까 무중 받기 전에 파는 게 좋긴 해요. 아, 파는 게요. 왜냐면 예, 무중 받으면 무중 받은 만큼 또 빠져요. 아, 빠집니까? 예. 예.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부 한 10개 중에 한두 개가 무중 받고 나서도 잘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무중 받으면 무중도 빠지거든요. 굉장히 HLB는 지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게 예. 손실이 너무 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가지만 손실이 그게 큰 편이 아니니까 예, 버티고 있다가 한 번씩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35,000원, 6,000원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쪽 올라가면 팔고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나 예, 예.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좀 싫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이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얘보다는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수익에서 잘 파시라는 얘기예요. 예, 예, 예. 한 번 정도 그러면 올라갈 것 추매할 같아요. 필요는 없습니다. 추매는 하면 안 되네요. 아니요, 추매도 가능한 해요. 위치가 추매도 예. 가능한 모양입니다. 지금 자리라면. 예, 예,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나 이렇게 2차 전지에 비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큰 힘을 못 내주고 있죠. 그래도 지금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다가 수익 권역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종목 변경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을 좀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보유해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매수가는 63,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참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카카오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볼게요. 카카오도 차트가 시젠처럼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오래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젠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녹십자도 그렇고 시장이 뭐 하락장도 아니고 이렇게 녹십자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유통주도 그렇고 뭐 백화점주들도 그렇고 찾아보면 저런 애들이 많은데 개별주들은 더 많죠. 이게 비정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우상향을 가리키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도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상향이 되고 저렇게 많이 빠져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들은 낙폭과대라 그래서 갑자기 매수세가 쏠리면서 땡겨 올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의 시장은 가는 건 계속 올리고 떨어뜨리는 건 계속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수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게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면 원래는 카카오 같은 애들도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애들 더 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프로 같은 애들을 더 세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차별화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거를 키를 맞출지는 그거는 뭐 걔네들의 생각이 어떨 건지는 뭐 걔네들이 해결할 문제인 거고 언젠가는 많이 빠졌던 카카오도 올라오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는이 언젠데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는 이 정도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 그게 짧았단 말이에요. 뭐가 올라가면 뭐 1년 안에는 1년이 안에는 뭐예요? 뭐 몇 개월 안에는 쫓아가고 그랬거든요. 3개월, 6개월 안에. 근데 지금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안 쫓아갈 것처럼 계속 차별화가 점점 벌어지니까 이 이상한 형상. 그래서 저는 이걸 비정상. 그래서 아예 그냥 섹터가 문제가 아니고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너무 차별화가 나오니까 조금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회사가 나쁘거나 이게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차트가 우하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아직 바닥을 그냥 못 잡았다. 그럼 바닥을 언제 잡겠는데라 물어보셔도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조선주가 꺾이고 철강주가 꺾이고 포스코가 꺾이고 2차 전지가 꺾이고 걔네들이 꺾이면 그때는 얘네들이 가겠죠.
근데 그게 걔네들이 언제 꺾일 줄 알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극심한 차별화장 때문에 얘는 일부러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부러 누르는 거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63,000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쭉 길게 그냥 보세요. 길게. 뭐 더 떨어진 수는 있지만 뭐 그냥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져가는 방법밖에. 좋은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듣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신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함께하고 있는 종목 상담 아직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B세미콘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8,26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8,250원에 진입을 해줬습니다. 이 지점에 어떻게 좀 진입하면 좋을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신중하게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지금 양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2,624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지금 어떠한 흐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0.71%, 1.14%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달려갑니다. 0.16% 상승하면서 어제부터 그 강력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가 강력하게 담아주면서 지금 0.7% 상승하고요. 93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포스코그룹주 그리고 2차 전지의 강세가 확인이 되네요. 에코프로브엠, 에코프로는 어제에 이어서 강력한 상승됩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는 8%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LNF도 0.36%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5%대의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 코스닥 시장 또 강력하게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6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부분이 좀 특징 있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주면서 시장은 오르진 않아요, 오늘. 자, 일단 코스피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누르죠, 지금. 뭐 눌러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시장이 FOMC를 앞두고 강력한 흐름을 안 보여주니까 여기서 더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2650을 돌파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시장이 조정받을지도 모르고 돌파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결과 나온 게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강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상하니까 애들이 누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누르는 것 같고 근데 누르는 가운데에서 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움직여버리니까 지금 IT 섹터도 아침에 움직였다가 지금 밀리는 애들이 꽤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좀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한마디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금 엔터주도 움직이고 사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 연속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혼잡한 느낌인데 일단 FOMC가 좀 끝나봐야 될 것 같고요. 보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빨간색만 나오고 매수세만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파란색이 없죠. 장대음봉으로 팔고 누가 차익 실현하는 모양이 안 나오죠. 이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고가로 간 종목은 목표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꽃 시세는 언젠가는 끝을 달리면 끝납니다. 언젠가는.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150만 원을 갈지 200만 원을 갈지 한 200만 원쯤 가면은 뭐 뉴스에 나오겠죠. 이거 미친 장이라고. 뭐 300만 원을 갈지
500만 원을 갈지 1000만 원을 갈지 이거 목표 가격은 없습니다. 목표 가격은 세력들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팔아먹겠다 그러면 거기가 목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려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뭐 90만 원 이하에 샀든 50만 원 이하에 샀든 뭐 20만 원 이하에 샀든 가지고 있다면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전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근데 신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그게 하필이면 오늘 샀는데 내일서부터 떨어지면 그게 고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반도체 장비로 들어가게 되면 또 계속 얘가 움직이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애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또 이거는 자비스는 이제 못 삽니다만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2차 전지 장비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서라도 뭐 원준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런 애들도 여기서 이제 머리 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눈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로 잘못 들어가갖고 하필이면 내일서부터 떨어지면 물려버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거는 계속 가요.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뭐 200만 원을 갈지 3천만 원을 갈지 1억을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세력들이 땡겨 올리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자꾸 올리다 보면 그 후발주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는 2차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이제는 좀 쫓아갈 때가 됐는데 자비스 움직이는 거 보니까 조금씩 다는 안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혼잡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조금 순환매를 노린다 그러면 2차 소재 부품 장비가 유리하고 2차 소재 부품 장비 뭐 충전소 이런 관련주 다음에서도 움직이게 되면은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수가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어차피 IT끼리니까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공략하면은 참 그래도 안전하고 좋은데 그 외에 아직 추세가 꺾여 있는 애들이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유통주라든지 백화점주라든지 이렇게 꺾여 있는 애들은 제약주들도 마찬가지 시젠처럼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런 애들은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강력하네요. 하지만 이 에코프로는 보유의 영역인 만큼 혹시나 진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더 든든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AP위성입니다. 이 AP위성 매수가는 16,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항공 우주 관련주들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이 AP위성 역시나 좀 하락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80원 지나가는 상황인데 워낙 또 이 매수가에서 멀어진 상황이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통시장비주들이 지금 다 너무 약해서 그런데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기가레인도 그렇고 뭐 기산텔레콤부터 해가지고 대부분 통신장비주들이 AP위성도 그렇고 이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다산네트워크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보면은.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거나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목도 있을 텐데 통신장비주들이 기사에 보면은 물론 이제 인공위성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죠.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통신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통신에 대해서 이슈가 잠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통신장비주들이 다들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이 좀 바닥을 짚고 오르는 좀 뭔가의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금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6,200원에서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을 맞이를 했는데 이게 극심한 차별화에 피해 줍니다. 얘가 나빴다라기보다는 너무 2차 전지만 가고 너무 가는 애들만 최근에는 이때쯤에서는 아마 조선주만 가고 그랬을 거예요. 조선주만 가고 그러니까 가는 애들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 가는 애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바닥을 아직 못 잡아서 어디서 이게 반등을 줄지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미 벌써 지난달 6월 달쯤에 바닥을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바닥을 잡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가는 건 계속 가고 오늘도 에코프로 BM 계속 가고 떨어지는 건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AP 위성처럼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하나하나를 지켜봐야 되고 또 얘는 계속 10,000원이 깨지고 7,500원으로 내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극심한 차별화장의 피해주가 되고 또 에코프로는 계속 올라가면서 200만 원 가고 300만 원 가고 계속 올라가는 이상한 비이성적인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10,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진 종목은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추고 올라갈 때까지 왼쪽에 보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AP 위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최근에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이 종목 역시나 좀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10,000원에서 지지를 잘 해주나 그 시점에서 반등을 해주나를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언제든지 추가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윈텍입니다. 매수가는 3,99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검사 관련주이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인데요. 이 윈텍은 오늘 시장 안에서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가 넘는 낙폭을 그리면서 지금 더 매수가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만 이렇게 못 가니까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윈텍 보유하시다가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뭐 섹터는 지금 벌써 움직였어야 될 섹터인데 못 가고 있죠. 일단은 뭐 실적을 잠깐 실적도 뭐 문제는 없네요. 뭐 적자 회사도 아니고. 근데 차트적으로 보니까 왜 못 가냐면 여기서 왕창 떨어지는 이거 하한가죠 이날 하한가 맞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왕창 뭔가 악재가 나왔는지 그거는 뉴스를 봐야 되겠는데 뭐 상장 폐지 당한 뭐 그런 안 좋은 악재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모습 자체가 거래에 실리고 누군가가 던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던졌다는 얘기는 일단 세력들은 더 싸지게 내려오면 살려고 할 거고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 올릴 때마다 빠져나오려고 계속 물타기를 할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개인들의 심리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똑같죠 뭐. 그래서 물타기한 물량들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섹터는 2차 전지고 반도체고 다 좋은데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무너진 게 문제입니다. 안 무너졌고 여기서 많이 버텼고 세력들이 안 팔고 들고 있었다면 여기서 지지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나 아니면 에코프로처럼 계속 올라가면서 버텼을 텐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린 그 3,990원은 얘도 마찬가지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쳐야 되고 바닥을 치는 시그널은 일단 개인들이 던지는 시그널이 될 거고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그거는 뭐 기다려봐야 되는데 통상 이렇게 한번 시세 많이 줬어요. 1,700원짜리가 9,300원 거의 10,000원 가까이가 올라갔다는 거는 뭐 최소 못해도 7,800%는 올라간 것 같네요. 그렇죠? 한 7,800%는 한 500%는 올라갔네요. 그래서 5,600%가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한 2개월만 더 고생을 좀 해보면 그래도 4,000원까지의 반등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언제든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전고점이 2,650선에 돌파할 수 있을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강력한 특징 바로 차별화 장세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별 차별화가 강력한 가운데 반도체 부품주 저점 매수 공략 유효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LB세미콘을 잡아주셨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좀 다져주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